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46명 발생했습니다. 나흘 연속 700명대를 기록한 거죠. 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델타 변이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이 비수도권 역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편 기존 코로나19의 94%의 예방 효과를 보인 화이자 백신이 델타 변이에는 효과가 훨씬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700명대가 나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날에는 800명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700명대 이상이 쭉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보통 주말에는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예. 지금은 주말에도 700명대고 사실 화요일까지는 주말 효과가 남아 있어서 좀 적습니다. 이제 예. 문제는 내일부터 얼마나 나올 거냐 하는 것인데 아마 줄어들 가능성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급격히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또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60대 이상들이 많이 접종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환자 수가 영국을 예를 들어서 2만 6천 명씩 나오는데도 뭐 1,000명 나올 때랑 사망자가 큰 변화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안심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예. 일단 절대적으로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역학조사라든지 생활치료센터라든지 하여튼 의료 부담이 생기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델타 변이주이기 때문에 한번 확산이 퍼지게 되면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꼭 막아야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참고로 몇 달 동안의 그 사망률을 좀 계산을 해봤더니요. 누적 사망률은 1.26%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뭐 높은 숫자이긴 하지만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예. 6월 달에 59명이 사망하셔서 0.35%인데 뭐 7월 달은 얼마 되진 않았지만 0.29%, 즉 하루에 2명 정도가 사망을 하시는 사망률인데 이것은 계속 아마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 이게 좀 통계적인 착시 현상이 있는 것이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분모가 커져서 치사율이 떨어집니다. 네네. 이게 바이러스의 독성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전파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델타 변이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치사율은 떨어지지만 일단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가고는 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환자 수가 뭐 1,000명 정도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무기가 있기 때문에 네. 7월, 8월 중에 2차 접종까지 많은 사람들이 마칠 수 있다면 또 20, 30대 정도가 1차 접종이라도 맞을 수 있다면 확진자 수는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8, 9월이 지나면서 환자 수에 관심을 안 쏟아도 될 만큼 위중증자, 사망자가 줄어든다면은 우리도 영국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5만 명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다 풀겠다는 식의 이건 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우리는 한 가지 좋은 점은 그 5만 명이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9월, 10월 정도 되면은 비슷한 상황이 될 겁니다. 환자 수가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변이주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어떤 변이주가 나와서 얼마큼 퍼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 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으면은 위중증 환자, 입원하는 환자 수가 극도로 줄어들게 된다면은 뭐 독감처럼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을 하려고 했으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미뤘는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냐, 이게 그 방역 당국이 너무 미리 완화시킨다는 시그널을 미리 줘서 사람들이 많이 느슨해진 거 아니냐, 방역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것도 맞는 지적일까요? 확실히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돼서 이런 신호가 이제 좀 오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제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휴가철도 맞물리고 하다 보니까 이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단계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완화돼 있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뭐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원정 유흥을 간다, 뭐 이런 표현까지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비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좀 풍선 효과 이런 것도 확인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히 뭐 꼭 원정 유흥 뭐 이런 형태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그 주점이랄지 뭐 이런 좀 유흥시설 관련돼서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관련 이동량이 늘어나고 하는 걸 볼 때 확실히 이제 이 대목에서 특히 젊은 층의 어떤 이러한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전까지 상황을 좀 봐도 네. 이 계속해서 이제 대유행이 오기 전에는 사실 어떤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이라든지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이런 좀 이 방역 당국의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좀 대유행의 어떤 초입으로 접어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도 했고, 네. 특히 이번에 주말 이동량을 보면은 그 연장선에서 보면 3차 유행 직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확산돼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지금 말씀드린 거리두기 완화 영향이라든지 또
백신 접종이 상당히 돼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의한 인센티브로 이제는 밖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예. 이런 기대감까지 합쳐져서 상당히 경각심이 떨어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결국 마스크 못 벗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스크는 뭐 우리가 좀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밖에서도 착용하고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저도 이제 얀센 백신을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그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든지 안에서든지 마스크를 늘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의아한 것이 최근에 확진자 수 대비 검사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글쎄 어떤 이유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최근에 들어서 주 중에는 뭐 3만 5천 건, 3만 건대고요. 또 주말인 경우에는 15,000건. 이게 숫자상으로는 뭐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환자 수가 확진자 수가 700~8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역학조사에서 밀접 접촉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접촉자를 찾아내서 진단검사 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좀 줄고 있다는 것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실제로는 20, 30대의 젊은 층들이 많이 감염이 된다는 의미는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고요. 결국은 무증상 감염자들이 지인이라든지 식구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되면은 무증상 감염에 의한 조용한 전파가 계속 퍼지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예. 실제로 수도권에 있어서의 그 임시선별검사소에서의 확진자 수도 상당한 비율로 늘어나고 있고 줄어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접촉자의 수는 사실은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것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과연 이 방역 당국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이 밀접 접촉자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찾아놔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네.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델타 변이주라는 것은 전파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이 역학조사를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하여튼 이해는 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아직 예방접촉도 본격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7월 초순 같은 경우는요. 예. 이 시기에 좀 더 역학조사를 많이 하고 광범위하게 이 모니터링을 해서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능동 감시하고 수동 감시하고 모든 동원을 다 하고 또 선제 검사들을 해서 지금 빨리 찾아내서 어떻게든지 7, 8월에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끔 막아줘야 되는 시기인데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이제 방역 당국에서 수도권에는 임시선별 검사소를 설치하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동형으로 좀 설치를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진단검사를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구 이동이 많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추가로 설치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운영 시간도 연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평일의 경우에는 밤 9시까지, 주말의 경우에는 오후 6시까지 이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임시선별검사소의 경우에는 익히 아시다시피 지금 어떤 뭐 밀접 접촉자라든가 이런 게 아니다라 할지라도 좀 여러모로 본인이 의심이 되고 하면 언제든지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좀 뭐 조금이라도 좀 의심이 되면 이렇게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예 이제 그런 논의도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요. 예를 들어 증상이 있다고 할 때 반드시 이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그러한 행정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예. 지금 이 검사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수도권에서 이제 단계가 낮은 비수도권으로 원정 유흥도 간다. 그리고 20, 30대가 많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니까 방역 당국에서도 비수도권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비수도권 상황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럼? 지금 방역 당국도 비수도권에서의 이런 코로나19의 급속한 어떤 유행 확산을 경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6월 중순부터 확실히 이제 젊은층, 20대, 30대를 중심으로 한 뭐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고리는 확산세가 비수도권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에서 신규로 발생한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이제 20대, 30대에 지금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특히 20대, 30대 확진자의 또 상당수가 뭐 클럽이라든지 어떤 이 유흥 관련 시설 여기서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또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부산뿐만이 아니라 이 대구에서도 클럽발 감염이 지금 12명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사례에서 좀 여러모로 좀 뭐랄까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주점이라든가 클럽 이런 데 가면 한 군데만 가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확산의 고리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예. 대구의 경우가 지금 그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동성로에 이러한 이제 유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밀집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예. 보니까 한 명이 여러 곳에 방문해서 이렇게 좀 감염의 매개가 된 것으로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동일업종 11곳에 대해서 지자체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비수도권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비수도권은 지금 한 10명 안팎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또 원정으로 놀러 가서 그렇게 확진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겠고 홍대 원어민 강사에 대한 그 전파가 300명이 넘었고 부산까지 갔다. 그리고 중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발견이 됐다. 그러면 델타 변이도 부산까지 퍼진 것이냐라는 궁금증. 그리고 그러면 방역은 어떻게 더 폭넓게 할 것인가.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첫 환자가 생긴 것이 19일인데요. 예. 이 원어민들이기 때문에 이 학원 강사들이 경기도권에서도 많이 있었고 경기도에 퍼졌고 네. 부산에까지도 갔었고 부산의 주점을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또 거기에 방문하셨던 분 중에는 대전 거주자도 있다고 그래서 아마 이 숫자 307명이라는 숫자만 해도 상당히 큰 규모의 집단 발생이 일단 일어난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안에서 9명이 델타 변이 위주로 확인이 됐다는 의미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연관성, 역학적으로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다는 것을 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전파력이 너무 빨라서요. 예. 사실 역학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미 N차 감염은 일어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금 경기도권, 서울 경기도권에 있어서의 이 델타 변이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됐었어요. 서울 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해외에서 들어온 변이주, 특히 알파 변이주 마찬가지고요. 이 델타 변이주 이것이 상당히 우세종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데 비해서 사실 이 선별 검사 수는 그다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것도 어떤 집단 발생을 집중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랜덤하게 지금 검사들을 했었기 때문에 예. 퍼센트라는 건 뭐 작은 수로 나올 수 있지만 실제 있는 델타 변이주는 훨씬 더 많았을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 이미 델타 변이주가 많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비수도권인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숫자만으로 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1단계이라는 것은 뭐 거의 아무런 방역 통제가 없어요. 시간 제한도 없고 뭐 인원 제한만 약간씩 좀 강화된 1단계 정도 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여름철 이 휴가철이 되게 되면은 서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많이 가게 되고 특히 휴양지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에 있어서의 이 집단 발생 지금 80% 이상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안정적인 지방에서도 이 델타 변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예. 이것은 막는 수밖에 없죠. 막으려면은 각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에 특정적으로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때 그 집단 발생이 델타 변이주인지 아닌지를 신속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능력을 각 시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는 갖춰서 자기 지자체에 있어서 특히 이 많이 유행하는 지역들, 즉 우리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 도시 지역들 부산, 대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발생했을 때 그 집단 발생을 좀 더 확산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아주 특별한 지금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방역 수칙 위반 사례들에 대한 단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유흥업소 이야기가 중간중간 나오기도 했었는데 또 유흥업소 불법 영업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유흥업소가 여러모로 좀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거리두기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종합을 해보면 가장 영업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강하게 이제 좀 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업종인데다가 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에 의한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도 가장 좀 보상이 어렵고 지원이 어려운 이런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뭐 여러 가지 기대할 것 없이 그냥 숨어서 운영을 하자. 무허가, 불법 영업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마치 이제 그 단속을 하고 있는 지자체나 이런 단속 당국 이런 데하고 뭐 숨바꼭질 하듯이 지금 이렇게 서로 추적을 하고 뭐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뭐 최근에도 뭐 200명 넘게 이렇게
이렇게 적발을 했고 지난 주말에만 이제 200명 넘게 적발을 했고 예. 뭐 이런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적발을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강화된 어떤 그러한 좀 원칙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이 정부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런 업소에 대해서 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좀 더 철저히 이제 좀 적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좀 개인이 수칙 위반을 했을 때 좀 무관용으로 좀 이렇게 좀 처벌을 한다든지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유흥업소와 관련돼서는 이게 어쨌든 여러 사람이 좀 이렇게 유흥업소에 방문하고 이 또 방문한 다음에 다른 유흥업소로 옮겨가고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예. 영업 제한이 되지 않는 한 사실은 이것이 좀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 또 있고, 그다음에 영업 제한이 되더라도 그 외 어떤 지원이나 이런 뭐 보상 이런 것들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좀 근본적인 어떤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어서 예. 상당 기간 좀 이게 골칫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델타 변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전파됐다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원의 한 음식점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서로 감염된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달 30일에 남원시청의 공무원이 식당에 갔다가 좀 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근데 원래 이제 확진이 돼서 이 식당에 방문했던 다른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확진자하고 5m 거리에서 한 13분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한 것에 불구하고 네. 그 이상의 어떤 접촉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떤 사례냐, 네.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은 에어컨에 의한 어떤 그러한 어떤 비말의 확산 그런 것들로 좀 감염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에어컨이라는 게 이전에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카페라든가 이런 공간에서 에어컨 때문에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밀폐된 상황에서 에어컨을 가동했을 경우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례가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먼저 이 식당을 방문한 이 확진자의 경우에는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추가로 감염된 분도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발생한 다른 확진 사례들도 델타 변이에 의한 이 확진 사례일 가능성이 지금 높기 때문에 예. 일단 확인 중이라고는 합니다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러한 사안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m 거리면 식당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드신 거거든요. 두 분의 거리에 2배 정도 되는 거리가 5m일 텐데 델타 변이가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공조 현상에 의해서도 많이 전파된다고 하는데 델타는 더 심하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원래 작년에 중국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었어요. 예.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공기 감염이 분명히 가능하다. 제일 먼저 얘기가 나왔던 것이 버스 안에서 맨 앞자리에 앞을 보고 있던 사람이었었는데 맨 뒷자리에 맞아요. 있는 환자까지도 감염이 되었다. 예, 이거 예, 5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의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좀 장시간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걸렸는데 예. 제일 중요한 점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지 않고 장시간 있었다는 것이고 어린아이 하나는 화장실에 갔다만 왔는데 감염되었다는 사례거든요. 예.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나오기 전에도 이 전파력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에어로졸로 해서 공기 중에 떠 있으면서 감염시킬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15분 이상 마스크 벗고서 얘기할 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죠.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도 결과도 화장실에서 14초 마주쳤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마스크는 쓰고 있지 않았었다는 것이 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뭐 공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좀 더 강한 공기 감염이 된다고 그러면은 건물 내 공조 자체가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환자 한 명에 의해서 다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델타 변이주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공조시설 같은 데에다가 살균 공정을 좀 집어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UV라든지 가열을 한다든지 해서 공기가 순환되면서 희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 공기가 순환되어도 전혀 희석이 되지 않고 바이러스는 농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의 공기를 집어넣는 정도로 희석을 하는 정도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그 에어컨 부분은 사실은 어느 거리에 있든지 에어컨 바람이 수평으로 한 방향이라면은 네. 그 방향에서 10m가 넘어가도 에어로졸에 의해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이거 해결책으로는 이런 아크릴판 같은 것들을 세워서 네. 공기가 강력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환기죠.
에어컨이 아무리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도 공기의 순환이 될 수 있다면은 순환이 어렵다 하면 선풍기라든지 혹은 서큘레이터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좀 반대 방향으로 환기를 할 수 있는 또 출입문이라든지 창문을 항시 좀 열어놓는 이런 여러 가지 배려가 지금 필요한 시기인데 예. 델타 바이러스가 이 공기 감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해서 올 여름 실내 환경, 특히 에어컨디션이 있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여기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대중교통, 예. 즉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에서도 에어컨 바람들이 지금 네네. 나오고 있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꼭 보건 마스크를 확실하게 끼고 있으면 방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 시내 버스에서는요. 그래서 창문에 써붙여 놓더라고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창문 수시로 열어서 환기 좀 부탁드린다. 그렇게 해야지 에어컨 키더라도 눈치 안 보고 문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어서 백신 접종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하반기 접종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일단 현재까지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부터 상반기에 접종을 받지 못한 고령층 60세에서 74세까지의 이 대상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우선 접종이 이제 실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부터는 30세 미만의 경찰, 소방 등의 이제 사회 필수 인력 등의 2차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로 맞으신 분들은 예. 여기서는 이제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교차 접종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전 국민 중에 1차 접종을 마친 이 비율은 지금 전체 접종 대상의 29.9%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사람, 여기는 이제 1차 접종 얀센을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요. 네. 네, 여기를 포함하면은 전체의 10.4%가 접종을 완료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델타 변이 이야기도 했었는데 2030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이 접종에 대해서도 좀 20, 30대에 대한 접종을 앞당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60대 이상은 위중증 환자 사망자를 줄이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것을 분명히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는 사실은 20, 30대 젊은 층을 접종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이겠죠. 왜 활발하니까요? 활발하고 예. 전파력도 훨씬 강하고 무증상 감염 때문에 이 환자 수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 상황을 지금 본다면은 20, 30대의 연령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18세부터 49세까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들 네. 직장 생활하고 활동력이 강하고 뭐 술집을 간다고 그래도 20대나 49세나 뭐 거의 비슷한 정도의 빈도로 가기 때문에 네. 이 연령층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서울 수도권이 지금 80%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비해서 비수도권인 경우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이라 일단 20, 30대가 좀 저녁에 술을 많이 마시고 뭐 접촉을 많이 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전파력도 그렇고요. 근데 예. 서울 수도권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라 아마 서울시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자체별로 좀 수도권하고 다르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8월 중순이 되면은 이제 18세부터 49세까지 접종을 하게 되는데 얼마 차이 안 날 것으로는 보이지만 예. 이때 물량만 된다면은 가능한 한 대규모로 서울 수도권에서 접종을 먼저 하는 것이 전체적인 유행 확산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 30대를 먼저 한다는 것 자체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서 시간적으로 봐서도 이 8월 중순에 하나만 많은 물량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예. 것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8월부터는 이 모더나 물량이 병입이 돼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50대들도 이제 모더나를 맞기 때문에 50대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8월 달에 이제 18세부터 49세까지 접종할 때 이걸 얼마나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 하루에 150만 명 정도 접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열흘이면 다 할 수 있는 예,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예요. 그렇지만 지금 델타 변이주라는 건 1차 접종만으로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네. 8월이 지나면서 2차 접종까지 좀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50% 이상은 넘어갈 수 있게끔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량이 진짜 풍족하게만 들어오면 빨리 맞출 수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차 접종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로 맞은 사람들 60세 이하인가요? 50세 이하인가요? 2차는 화이자로 교차 접종하겠다고 했잖아요. 50대 미만은 1차 접종을 50대 미만으로. 아스트라제네카로 예. 하더라도 2차 접종은 파이자로 하는 교차 접종을 이제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예. 거꾸로 얘기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2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로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 못 돼버렸어요. 맞는 거죠, 그죠? 그렇게는 못 맞는 상황이 예.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경우거든요. 1차 예. 아스트라 맞았는데 2차 화이자를 맞게 될 텐데
그렇지만 화이자를 맞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좋은 느낌인데 불안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부분은 예. 사실 이런 거일 수 있죠.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 때가 좀 이 부작용이 크고 예. 2차 접종 때는 거의 없는 약한 상황인데 네네. 2차 접종을 안 하고 다시 파이자를 맞는다 그러면은 예. 파이자의 mRNA 백신의 이 부작용을 그대로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약간 부작용이 좀 경증 부작용은 늘어날 수 있지만 예. 효과만으로 봤을 때는 이론적으로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2번 맞는 것보다는 mRNA 백신을 맞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훨씬 더 예방 효과 또 여러 가지 중증 예방 효과, 예. 여러 가지 면역력, T셀 이뮤니티, 즉 세포 면역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권장될 만하고 외부에서도 대부분 2차 접종은 mRNA 백신으로 하는 걸 지금 권고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독일이라든지 카나다든지 모더나든지 파이자를 맞으라는 것인데요. 예. 사실 이 상황이 지금 60대에는 해당이 또 되지 않습니다.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했는데요. 2차 접종이 8월 하순이나 돼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때는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돼 있거든요. 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 고령층에 있어서 2차 접종 시간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됐든 혹은 파이자나 모더나 물량이 먼저 들어온다면은 예. 적어도 8주 정도에 시작을 해서 2차 접종을 빨리 완료하는 게 더 위험을 줄이는 데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예. 이것은 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물량이 얼마나 들어올까 이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내일 오전에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여부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예.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뭐 우리 경쟁사인 YTN에 의뢰를 해서 네, 이일 하루 이제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에게 이제 물어봤는데요. 예. 지금 이제 기존 거리두기가 이제 일주 연장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더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더 연장해야 된다. 이거 일주 연장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나왔고요. 8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응답은 전체의 23.1%밖에 안 나와서 네. 이 국민들이 거리두기와 관련돼서는 지금 새롭게 완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였고요. 그래서 지금 새 거리두기 적용 여부는 이제 내일 발표할 예정이고 이것을 방역 당국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 언론의 여러 가지 뭐 취재나 예상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새로운 거리두기를 좀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3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좀 격상시킨 상황으로 적용하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이제 좀 그러한 이제 결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손흥환님은 얀센 접종자로서 7월 달부터 밖에서 마스크 벗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아쉽습니까? 아니면 좀 불만이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일할 때 외에는 집 밖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뭐 착용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근데 제 주변의 반응들을 보면 확실히 야외에서 마스크를 좀 벗으면 지금까지 좀 답답했던 것들이 좀 풀리고 또 밖에 이런 좀 공기를 마시고 이런 경험이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잘 이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한 것들을 기대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좀 생각하면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하고 있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상당히 실망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도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내일 발표되는 단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발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결국은 지금 유지하나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에서 3단계, 지금 3단계 수준을 넘어가 있거든요. 예. 서울 수도권의 경우 500명 이상이면 3단계이기 때문에 넘어가 있어서 네. 서울 수도권에 3단계를 하는 것이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맞는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다 같은데요. 사실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그대로고 10시 이후에 영업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유흥업소가 이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유흥업소예요. 예. 지금 이 자율과 책임이라는 의미에서는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데는 거기를 원스트라이크 아웃 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수칙을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흥업소를 특히 중점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여기서의 집단 발생이 지역사회로 퍼지지 않게끔 하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국민 각 개인들이 지금 한 2, 3주 정도만 조심하면은 좋은 세상이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은 유흥업소 좀 가지 마시고 가시더라도 좀 얌전히 또 우리 거리두기 모임 같은 거 좀 자제하시고 아직도 마스크 쓰기라든지 거리두기 개인 위생 수칙은 잘 지켜야 된다. 하지만 그다지 멀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